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많이 웃고 있습니다. 지금 CNN 이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이 꼭 형제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큰형과 막내 동생 같은 모습인데요.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지금 네. 미영 정상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 아마 끝나고 지금 기자회견하는 것 같은데 글쎄 말이에요. 정말 닮은 것 같아요. 보리스 존슨 별명이 영국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젊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기자회견 내용은 저희는 관심이 네. 없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 봐도 상당히 오늘 아침 즐겁네요.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백악관과 캘리포니아주가 계속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야후 뉴스는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의 이 정도를 넘어서는 대립, 이건 단순히 대통령이나 캘리포니아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 심각할 정도로 계속 충돌하다가 보니까 이런 뉴스도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런 뉴스도 나오네요. 야후 뉴스가 지난 주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의 대립에 대한 뉴스인데요. 이걸 이제 보도한 일단 그 사람, 어떤 기자가 보도했냐가 관심인데 네. 앤디 서워 야후 뉴스 에디터 인 칩입니다. 그러니까 편집국장이죠. 편집국장이네요. 가장 이 보도와 관련해서 야후 뉴스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직접 이런 이제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할 정도로 대단히 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의 싸움에 야후도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재밌어요. California's war with Trump is destroying America. 캘리포니아의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전쟁이 미국을 파괴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 아주 도발적인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뉴스, 이 야후 뉴스의 시작부터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글을 읽어보면 Who's in charge? 누가 책임자냐? 누가 대통령이냐? 도널드 트럼프 오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책임자가 도널드 트럼프냐 캘리포니아냐 이런 네. 굉장히 그 제목도 도발적이고 이 첫 문장도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 이 분위기 봐서는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는 단 한 번도 사이가 좋은 적이 없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이에요.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양측 다툼이 아예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지만 요즘은 정말 안 좋아서 최악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상 현직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가 전쟁 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전쟁이 캘리포니아 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게 이제 야후 뉴스의 주장이고 그래서 야후 뉴스가 이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다툼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도하는 이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뭐 하루 이틀 일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여러 방면의 문제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미국 전체 나라 안에 여러 주에도 영향을 네. 미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극명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네.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된 그 배출 규제 문제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예로 들어서 얼마나 양측이 충돌하고 있고 얼마나 좀 문제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배기가스 이 배출 규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강력하게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방 정부보다 미국 연방 정부보다 더 강력한 기준을 설정해서 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드, BMW, 폭스바겐, 혼다 이렇게 4대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캘리포니아의 이 규제를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힘을 받고 있어요. 파워를 네. 지금 과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끈하고 났었죠. 최근에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가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연방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이런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자동차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배출가스 기준을 높여가지고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게 되면 자동차에 그만큼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뭐 장비라든가 그렇죠. 또는 그런 부품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어떤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승하는 만큼 거죠. 상승하는 만큼 또 자동차의 최종 세일 프라이스가 올라갈 수밖에 올라가죠. 없다. 네. 그럼 이게 결국 소비자 부담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은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자동차 배출 그 배기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이 결국은 모두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결코 연방 정부 입장에서 묵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연방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는 걸 이제 막겠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이렇게 되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또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송전까지 불사하겠다. 끝내 연방 정부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박탈한다면 소송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This is fight over lifetime for us.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에 걸친 그런 싸움이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건 라이프타임 워다. 우리 평생에 걸친 싸움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주가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22개 주들이 캘리포니아주가 펼치는 소송전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LA시, 뉴욕시 같은 대형 도시들도 좀 동참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주들 또 다른 대형 도시들까지 힘을 합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항하겠다. 이게 지금 그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다. 하나의 이제 예를 들었지만 결국 모든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캘리포니아주의 이 배기가스 사실 70년대 80년대 여기 수보고 지독했었거든요. 지독했죠. 네. 이게 밖을 보면 새까맸었어요. 네. 그게 지금 다 사라진 게 바로 이런 이런 그렇죠. 규제 때문에 규제 사실 때문이죠. 맞아요. 이렇게 네. 공기가 그런 대로 지금 깨끗해진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이건 옳은 것이다라고 네. 저는 믿어져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비도 안 오죠. 그렇죠. 네? 뭐 다른 곳은 비도 많이 오니까 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쫙 깔아앉는 그런 맛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었기 없어요. 때문에 네. 저는 뭐 저 배기가스는 조금 좀 강제적으로 좀 더 강화를 시켜도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또 캘리포니아주가 사사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비를 붙고 또 소송을 걸고 이런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주요한 부분에서도 대립이 지금 계속 맞아요.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 같은 거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캘리포니아가 좀 진보적인 성향을 주고 환경 문제에는 좀 엄격한 면이 있으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사실은 한국도 뭐 공기가 굉장히 요즘 안 좋지 않습니까? 네,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캘리포니아는 좀 상황이 나은 편인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는 저도 공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배기가스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사건건 그 모든 사건건이에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야후 뉴스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배기가스 같은 특정한 사안에서만 충돌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특정한 사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방 센서스국의 인구 통계 조사 이것도 지금 부딪히고 있죠. 네. 이민 문제 뭐 계속 부딪히고 있죠. 건강보험 문제도 뭐 오바마 케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부딪히고 소송전까지 돌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총기 규제 문제, 마리화나 합법화라든가 정말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좀 뭐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서로 공방을 펼칠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부분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정책 대립이나 의견 충돌이 아니라 사실상의 정치적인 권력 싸움이다. 이렇게 지금 야후 뉴스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캘리포니아주가 어떤 정말 자신들이 양보할 수 없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자신들의 이 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 싸움이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권력, 주 정부의 권력, 이 권력이 부딪히면서 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사업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사업자들, 투자자들도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주의 대립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캘리포니아주에 뭐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연방 정부의 어떤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걸 보고 하려고 했는데 또 주정부는 전혀 다른 또 그런 레귤레이션을 갖고 있고 이러면
굉장히 좀 난감하고요. 또 반대로 주정부의 레귤레이션을 보고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할 생각을 했는데 연방정부는 또 다른 레귤레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게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다툼인데 그 틈바구니에서 이 뭐 기업이나 일반 개인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야후 뉴스의 지적이라고 할 수 글쎄 있습니다. 그럼 옳은 지적인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뭐 미국이라는 국가가요. 그 시윤기주가 하나의 연방 국가를 만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성격이 달라서 뭐 정부하고 이 주정부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다 합의 일치를 이룰 수는 그렇죠. 없겠죠. 네. 그렇지만 이 끝이 안 나는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고 서로 헐뜯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캘리포니아주와 연방 정부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나라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게 바로 문제죠. 그래서 예. 앞서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캘리포니아 주만 소송전을 하는 게 아니라 22개 주들이 뭐 배기가스 문제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뜻에 동참해서 소송전에 지금 참가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그 연방 정부로부터 벗어나려는 주들이 많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가 그런 이제 흐름을 주도하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정부와 부딪히고 충돌하고 싸우는 걸 보면서 이 연방 정부 정책에 이 좋아하지 않는 다른 주들도 캘리포니아처럼 하면 되겠구나. 캘리포니아와 손을 합치면 힘을 합치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대립이 격화된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19세기에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시빌워 남북 전쟁, 남북 전쟁이라는 내전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전쟁까지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결국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게 됐는데 당시에도 남부연합이 노예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연방정부와의 정책적 갈등 속에 독립을 추진했고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나서야 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무력에 의해서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좌절이 됐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연방정부 권한과 주정부 권한을 놓고는 계속 대립이 이제 계속돼 왔다는 얘기죠.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사실 상당 기간 동안 민주당이 남부 보수주들을 대변해서 지금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민주당이 좀 보수적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다가 공화당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민주당이 이제 민권법 그 당시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민권법 통과시키면서 남부가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게 됐죠. 우리를 배신했다. 민주당이 어떻게 민권법 같은 걸 통과시키느냐. 그러면서 남부 쪽에서 이제 공화당이 지지를 얻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보수적인 모습에서 점점 중도적으로 변했고 공화당이 중도적인 모습에서 보수적으로 변해갖고 지금 바뀌어버렸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민주당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정당이 됐고 공화당이 오히려 주정부의 권한을 강조하는. 공화당은 아시다시피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연방 정부보다는 주정부의 권한을 강조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다시 이게 좀 바뀌는다는 거죠. 공화당이 지금 연방 정부의 강력한 이 권한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주들에서 지금 주정부의 권한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몇십 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이게 뒤바뀌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야후뉴스에서 하고 있는데 이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다툼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흥미거리처럼 보고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 과거 남북전쟁 같은 그런 시기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갈등이 극에 달해서 연방정부가 저럴 바에는 우리가 연방정부 밑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되고 특히 최근 들어서 가장 문제는 50개 주 아닙니까 미국에. 네. 50개 주 중에 특정 주는 공화당 성향이 강하고 특정 주는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네, 지금 네. 네.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들어도 주지사, 뭐 주상원, 주하원 전부 다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사실은 주의회 활동이라는 게 민주당이 자신들의 어떤 민주당끼리 모여서 정하면 어떤 정책을 하자 정하면 그게 주의회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까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주의회 활동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좀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는 민주당 주, 어떤 주는 공화당 주. 그러니까 그 민주당 주에서는 민주당 쪽의 입장 정책만 계속 반영이 되고 공화당 주에서는 공화당 주의 입장과 정책만 반영이 되는 이런 식으로 가니까 미국이 완전히 지금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민주당 지역과 공화당 지역.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이 집권한 주는 민주당 정책만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한 주는 공화당만 반대하는 거고 공화당 정책을 반대하는 거고 공화당이 집권한 주는 민주당 쪽의 정책을 서로 반대하는 쪽에도 더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 필요한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연방 정부와 관련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야후뉴스가 이 뉴스를 네. 만든 이유도 편집국장이 직접 나서서 만든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인데 주장하는 거는 결국 미국이 점점 더 분열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연방 국가고 주정부의 권한이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연방 정부를 존중하면서 또 연방 정부도 주정부의 독립성을 인정하면서 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조화가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맞아요. 그래서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이 참 걱정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후뉴스의 결론을 보면 총만 들지 않았을 뿐 지금은 사실 남북 전쟁과 비슷한 느낌이 들고 있다. 이런 지적을 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사업자들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사업자들이나 또 투자자들이 50개 주마다 이제는 다른 규정에 적응해야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캘리포니아가 다르고 뭐 텍사스가 다르고 뉴욕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면.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일반 개인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 지금 그 시기가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좀 미국 전체적으로도 좀 어려운 시기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그 분열을 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야후뉴스가 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우리한테 생각하게 맞습니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칼럼은 상당히 정말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칼럼인데 네. 뭐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는 뭐 주지사도 그렇고 하다못해 LA 시장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무슨 미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국가 원수들을 만나고 그렇죠. 있고 말이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참 그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